15세기경 유럽 학자들은 자신들을 학식의 공화국 시민들이라고 부르곤 했다. 국경을 초월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자신들의 소속감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상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편지나 책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를 방문하곤 하던 고유한 관습이 있었으며, 학자로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배 학자들에게 젊은 학자들이 존경을 표시하는 방식들도 의식화되어 있을 정도였다. 근대 초기가 되면 학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일종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미 17세기 말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감 아이작 베로가 근면함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학문을 천직 또는 소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학자의 직분은 진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가 말하는 지식은 뻔하고 통속적인 일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숭고하고 심원하며 난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상적인 관찰이나 상식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제들에 관한 정보를 뜻했다. 17세기 중반부터는 문필가나 학자들이 책을 써서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른바 지식 브로커 시대의 도래다. 서양 역사에서 볼테르는 지식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분명히 이전에도 문인, 교수, 작가 등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저술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독립적인 지식인은 없었다. 볼테르는 이 새로운 그룹의 선두주자였다. 볼테르는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술가 및 그들을 통한 여론 형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지식인이라는 말은 19세기에 와서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보통 명사로 널리 통용되었다. 그 이전에도 지식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식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용어들이 지식인을 뜻했다. 독립적인 식자 계층으로서 지식인의 부상은 18세기의 두 가지 문화의 발달에 의해 가능해졌다. 첫째는 저술가가 특권층의 후원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치 형태가 왕실 권력에 직접적으로 탄원하는 것에서 일반 지식 대중에 호소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볼테르는 두 가지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 같은 변화의 혜택을 누렸다. 18세기까지 작가들은 부유한 권력층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다. 볼테르 또한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처럼 생애 전반부는 생계 유지를 위해 특권층의 도움을 받았다. 애덤 스미스도 어느 정도까지는 후원자에게 의지했다. 후원하는 자와 후원을 받는 자의 사적인 관계였던 후원은 여러 가지 형태였지만 연금을 받거나 무료로 연구실, 숙소 등을 제공받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후원자 또한 그에 상응하는 명예를 얻었음은 물론이다. 볼테르는 후원에 의지하는 것과 출판 시장을 이용하는 것의 중간 형태인 기부금 예약 출판 방식을 통해 이익을 보았다. 볼테르는 서사시 앙리아드 등을 기부금 형태로 출판했는데 초판은 기부금을 낸 후원자들에게만 돌렸다. 시간이 흐르자 책은 출판업자와 상인들의 손을 거쳐 수많은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시장에서 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해졌다. 출판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저자는 후원자를 찾기보다 책 읽는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18세기 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군주에 호소하기보다 대중이라는 법정을 찾아가길 택했다. 볼테르의 흉상을 집에 모셔놓을 정도로 볼테르를 숭배했던 애덤 스미스는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근데 이성은 볼테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졌다. 볼테르는 위선자와 광신자들에게 독설과 조소를 쏟아 부음으로써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빛을 던져 주었다. 볼테르는 오래전에 죽은 위대한 철학자들보다 많은 일을 했다. 무덤에 들어간 철학자의 책은 폭 넓게 읽히지 못했으나 볼테르의 저작은 대중을 위해 쓰여졌고 대중에 의해 읽혀졌다. 볼테르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다른 학자의 주장을 대중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다. 당시 독서 대중은 이 같은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 볼테르에 의하면 글 쓰는 방랑자는 고결한 품성을 지닌 상인이라 할 수 있었다. 지식인도 상인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이지만 단지 만질 수 없는 약간 추상적인 예술과 미덕을 수입해 들여온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었다. 볼테르는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인쇄와 강연료 수입을 디딤돌로 그 특유의 교활성을 발휘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20대 영주에 들 정도로 당대의 갑부의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볼테르는 당대 가장 유명한 문인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평민이기도 했다. 김홍사상가 볼테르의 명언 18가지를 소개합니다. Those who can make you believe absurdities can make you commit atrocities.
The mirror is a worthless invention. The only way to truly see yourself is in the reflection of someone else's eyes. Cherish those who seek the truth, but beware of those who find it.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If God did not exist,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nt him. Let us cultivate our garden. Our wretched species is so made that those who walk on the well-trodden path always throw stones at those who are showing a new road. The more often a stupidity is repeated, the more it gets the appearance of wisdom. Judge a man by his questions rather than by his answers. Every man is guilty of all the good he did not do. Doubt is an uncomfortable condition, but certainty is a ridiculous one. Appreciation is a wonderful thing. It makes what is excellent in others belong to us as well. Don't think money does everything or you are going to end up doing everything for money. It is clear that the individual who persecutes a man, his brother, because he is not of the same opinion, is a monster. The longer we dwell on our misfortunes, the greater is their power to harm us. May God defend me from my friends. I can defend myself from my enemies. Men are equal. It is not birth but virtue that makes the difference.